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어업과 농업의 소득세 납부가 불공평하다며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청와대 청원에 관련 내용이 올라오고 관계 기관들이 건의하고 있는데 현실화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농업인은 연간 농업소득이 10억 원을 넘어야만 소득세를 내는데 어업인은 소득이 3천만 원만 넘으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실제 농업과 어업의 납세 제도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그동안 어업 소득세를 면제해달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법률안은 폐기됐고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수협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촌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잘못하면 이제 어촌 사회가 붕괴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농업하고 최소한 동일하진 않더라도 근사한 정도의 어떤 그 정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세금 면제를 바라는 어민들의 요구가 관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부터 전면 폐지했습니다. 대다수인 영세농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수보다 세금을 거두기 위한 행정 비용이 더 들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세금을 걷어봐야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어민들의 소득은 농민들보다 높아 세금 면제 확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억가소득이 농가소득을 앞질러 빠른 속도로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1,000만 원 가량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업 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순수익을 뜻하는 어업 소득이 평균 3천만 원을 넘지 않아 영세어민들이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설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정책을 계속 피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건 좀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되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과세 기반 확대와 과세 형평성을 위해 농업에도 소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미술관이 양구에 있는데요. 이런 박수근 미술관 주변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미술관 등이 올해 말쯤 완공된다고 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박수근 미술관입니다. 양구 출신의 국민 화가, 박수근 선생의 작품 등 모두 15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해마다 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만큼 양구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박수근 미술관이 2022년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먼저 각종 체험과 교육시설을 갖춘 어린이 미술관이 바로 옆에 들어섭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어린이 미술관 공사 현장입니다. 올해 연말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술관을 찾아 작품을 감상만 했다면 앞으로는 박수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까지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박수근과 증강현실 체험, 눈높이에 맞는 미술교육 등을 할 수 있어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람 이용객층이 확장이 될 테고 그들을 위한 그 인터랙티브 전시가 상설되기 때문에 보다 관람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야외 아트 놀이터가 조성되고 주민과 관람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퍼블릭 전시관도 생깁니다. 모두 81억 원이 투입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입니다. 양구군은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부터 박수근 미술 체험마을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도내 고속도로에서도 극심한 지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서울 방향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귀경 차량들이 몰려 이른 시간부터 답답한 흐름을 보였고 중앙 고속도로도 춘천 방향으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면원과 평창 구간에서는 나들이 차량들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연휴 첫날 36만 대, 둘째 날은 45만 대가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했으며
오늘도 40만 대 이상의 교통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영동 지역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태백시 리조트 4층 객실에서 50대 여성 투숙객 A씨가 2층 테라스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에서는 지난 12일 버섯을 따러 산에 올라갔다 실종된 60대 조모 씨가 어제 오후 고성군 간성읍 장제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로 돈을 뜯어내는 돈의 메신저 피싱 피해가 1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돈의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114건으로 1년 전 32건보다 3.5배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에서 1년 사이 3억 4천만 원으로 34배나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이 타인 개인정보로 메신저 계정을 만들고 가족이나 친구인 척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에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례에는 유산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평화올림픽 정신, 올림픽 성과 계승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평창군은 규제심사와 영향 분석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완성하고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양경찰서 설치를 위한 기본 설계비 3억 원이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원안대로 채택돼 양양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 물꼬를 텄습니다.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관련 예산 편성 절차가 진행돼 늦어도 2024년까지 양양경찰서가 신설되고 도내 18개 시군에 경찰서가 모두 운영될 전망입니다. 양양경찰서 신설 규모는 3급서 기준 100여 명 정도로 예상되고 신설 후보 지역은 양양읍 송암리 일대 15,000제곱미터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을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춘천주민자치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총회를 통해 마을 현안 순위 결정과 함께 현안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